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좀 다른 데 비해서는 정보에 좀 둔감한 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일본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청와대 관계자가 알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보에 민감하지 못한 것은 한국 역사를 보면은 오늘 어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좀 보면은, 또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미국이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구도 확신 있게 답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접 미국과 일본 사이에 오고 간 외교 전문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바로 곁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면 확신할 수는 없죠. 따라서 한국 정부는 다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실무자급 그런 외교 관계자들을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딴판으로 미국의 침묵은 오래 지속되고 있고 미국이 당분간 관여할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만일에 사전에 일본 측이 미국으로부터 내락을 받았다면,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면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오랫동안 알아오고 또 일본에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유흥수 전 주일 대사가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와 아베 수상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부산에 불러서 폭탄주를 마신 적이 있다. 그는, 아베 수상은 한국어도 꽤 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 2007년 총리직에서 잠깐 물러났을 때 한국인 친구의 병문안을 온 적도 있다.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그가 이렇게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는 건 나도 이해하지 않을 정도로 심상치 않은 일이다. 여러분, 이 대목입니다. 미국 눈치를 많이 보는 그가 이렇게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는 건 나도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심상치 않은 일이다. 상당히 복선이 깔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해답이 있을까? 1905년 7월 29일 도쿄에서는 이틀째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스라 다로 일본 총리 겸 외상과 윌리엄 탭터 미국 육군성 장관이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합의 사항은 3가지인데 이 3가지 가운데 2가지가 대한제국의 운명,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의 우호적이며 강력한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게 일본에도 최선이라는 탭터의 말에 가스라는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로써 미국의 필리핀 지배가 인정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한제국이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이 일본과 다른 나라 사이의 전쟁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제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는 일본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다라고 가스라의 말에 탭터는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게 동아시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로써 일본의 조선 지배가 시작됩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이었던 1900년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차지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일본은 러시아를 저지하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보아 일본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영토 환량이 결정되는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는 1904년도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러일 전쟁이 터지자 조선은 자치 능력이 없으므로 일본이 조선을 질 수 있게 통치한다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스라 탭터 밀약은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사학회는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과연 그것이 밀약이었는지, 구체적인 협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구두 합의였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밀약의 바탕을 두고 일본은 8월 10일, 12일 날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체결해서 청나라와 조선에 대한 이권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한반도 지배권을 열강들로부터 공인받은 일본은 같은 해에 을사늑약으로 조선 외교권을 빼앗고 5년 뒤에는 1910년에는 조선을 합방하게 됩니다. 1910년에는 협상의 주역인 탭트가 미국의 27대 대통령으로 부임하고 가스라가 일본 총리로 재임하던 때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선 사전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가? 대한제국은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약속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협약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05년 10월 국민이라는 일본 언론을 통해 일부 내용이 흘러나왔고 전체 내용은 1924년이 되었어야 나옵니다. 미국 외교사학자 타일러 테넷에 의해서 시어도 루스벨트 대일 비밀 조약이라는 그런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대한제국은 감옥에 있던 이승만을 1904년 8월에 끄집어내서 1904년 11월에 고종의 밀지를 갖고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파송 목적은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미국이 좀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의 밀지였습니다. 어렵게 1905년 8월 4일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온 윤병구 목사와 함께 미국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여름 별장을 찾아서 시어도스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미 게임은 다 끝났습니다. 게임은 조선 병합 지배를 일본에서 약속한 것을, 미국이 약속한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게임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이렇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찾아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독립 유지에 힘을 써달라 이런 뜻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또 1905년 9월 19일에는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잠시 한국을 들렀던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고종의 부인이었던 은비는 민간에서 3만 원 정도의 거금을 빚을 내가지고 선물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민간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깥 사정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나라를 보존하기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일에 미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용인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마도 그동안 일관되게 엇박자를 내왔던 한국 정부에 대한 그런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이 작용했을 거로 봅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라든지 석유 제품의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를 허무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북 제재를 허무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최근에 일본 정부가 한국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전략물자를 바깥으로 유출했고 그것이 북한으로 흘러갔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일본이 펼치는 것은 그 이면에는 이 같은 이유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때 실질적인 이득은 미국의 마이크론사 3위 업체죠. 그 다음에 일본의 도시바에 상당한 이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에 대해서 주요한 공급원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그 업체들을 통해서 대중 지렛대, 레버리지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어떻든 추측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후 상황과 맥락을 이렇게 미뤄보면은 일본이 최소한 구두 약속이라도 구두의 내락 정도는 미국으로부터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시중의 추론이라든지 추측 같은 부분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제관계라는 것은 참 냉혹하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알았으면 뭐 기뜸도 해줄 수 있겠지만 트럼프가 돌아간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죠. 어떻든 무지하면 항상 당할 수밖에 없고, 고집스러우면 또 당할 수밖에 없고, 유연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밖에 없고, 현명하지 않으면 또 당할 수밖에 없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크게 당할 수밖에 없고, 자신과 타인을 잘 모르면은 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